휴전된 지가 53년, 56년째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전쟁은 끝났다. 앞으로도 끝날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핵무기를 가져도 그것은 남의 일이다. 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삭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을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평화에 물들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정신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서는 또 그런 쪽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은 평화다. 평화가 최고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평화가 최고다.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자극하지는 않아야 된다. 북한 인권 문제 알면서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기하면은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전교조 7만 명은 오늘 또 내일 또 학생들한테 대한민국의 고마운 점은 가르치지 않고 미군의 고마운 일은 가르치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이가 한 나쁜 짓은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국가보훈처의 조사에 의하면은 19세 이상 어른들, 성인들,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군대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15%가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하는 대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500만 명입니다. 그게 500만 명. 여러분 끔찍한 얘기죠. 한국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 15%가 500만 명이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0만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다 한국어 알아요. 아마 한자 실력은 좀 약할 거예요. 영어는 선배 세대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면 무슨 정신 이상이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합니다. 학교에서. 그 중에서 상당수는 유학 갈 겁니다. 그럼 가난해서 못 배워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마 몸무게는 평균 80kg에 육박할 거고 키는 174cm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겉으로는 멀쩡할 뿐만 아니라 건장하고 아주 든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5%가 그런데 20대에 가면 거의 더 높아져요. 한 25%로 올라갑니다. 15%가 6.25는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지 서쪽에서 뜨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을 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치매에 걸린 것이죠. 겉은 번지르한데 정신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력의 붕괴. 그게 대한민국의 문제점의 단면이죠. 단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겉으로 보면은 근사합니다. 요사이 지방에 여행을 해보면은 단풍은 물들고 들판은 누렇고 산내 숲은 울창하고 지방마다 도로는 활주로처럼 잘 뚫려 있고 달리는 자동차는 크고 요새 또 외제차도 많아지고 이게 바로 금수강산이다 하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나라 같으면 이미 통일 다 해오고 북한 주민들을 다 먹여 살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아직도 북한한테 끌려다니느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위기가 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정신의 문제죠. 국민 정신, 국민 기강, 국가 정체성, 정통성, 그리고 법 질서 이런 문제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가 이제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돈 많다는 게 국가를 살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를 망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맨 앞에 있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방송이고 그 중에서도 MBC죠. 오늘 여기 와서 우리 김광원 선생님과 우리 함규용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제가 열이 났습니다. 2002년의 상황이 또 다시 상기가 돼가지고 또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보안관이 악당하고 결투하러 가는데 주민들이 보안관한테 당신 악당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나 절대로 권총을 먼저 뽑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한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대중이가 군에. 그러면 제대로 머리가 박힌 합참의장, 국방장관이 있으면은 이것은 참고만 하라.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하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을 그대로 하다가 딱 포신을 내려가지고 수평으로 해가지고 발사 자체로 자세를 취해가지고 내려오는 참 그 배 장상꽃 무슨 호한테 기껏해서 경고 방송하기 위해서 측면을 들이대면서 접근했다가 얻어맞은 거 아닙니까? 얻어맞으라고 우리가 구멍을 다 내준 거죠. 이게 김대중 정권, 그 뒤에 노무현 정권이 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해군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함정에 빠뜨린 거죠. 이런 일이 이 일만 있습니까? 앞으로 사례를 제가 몇 개 들지만은 무수하게 있는 것입니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과 남한의 좌파 정권이 직접 연계가 됐는지, 간접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앞으로 규명해야 될 일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합세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국군을 약화시키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 세력을 수구 세력으로 몰고, 이런 짓을 하는데 맨 앞장에 섰던 것이 방송인 것입니다. 그게 MBC 아닙니까? MBC. 그래서 6.29 연평해전이 났을 때도 MBC가 앞장서가지고 북한 쪽 편을 들고 그 책임을 우리 어민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간조선 기자가, 아까 여기 그 기자가 왔었는데, 배진영 기자라는 사람이 취재를 해가지고 MBC의 그 엉터리 보도를 반박하는 장문의 기사를 월간조선 8월에 실었어요. 그걸 보고 MBC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참 얼굴도 두껍죠. 가만히 있으면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이 좌파 이데올로기에 물든 집단은 뭐를 모르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행히 그건 당연하지만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고 나중에 정식 재판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 좌파 정권 10년 방송장악 충격 보고서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MBC의 2개 프로, PD 수첩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개 프로가 평균 시청률이 10%인데 이것을 환산하면은 약 700만 명이 1년 동안에